정선 바닥에서 평생 국밥 장사하던 만드기 할매가 새벽 3시에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간판 불도 안 켜고 솥에 불부터 당기더니 동네 거지며 노숙자들을 향해 들어와서 처먹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닌가? 평소엔 국물 한 방울도 돈 안 내면 뺨싸기를 날리던 독종 할매가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는데 할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빨리 처먹고 꺼져. 다 공짜니까 배 터질 때까지 처먹으란 말이야. 할매의 시퍼런 눈망울에 핏발이 잔뜩 서 있었다. 지나가던 김씨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자 할매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가마솥만 미친 듯이 저었다. 국밥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피비린내가 섞인 매캐한 탄내가 코를 찔렀다. 다 퍼주고 망해봐라. 건너편 편의점 점장이 칫 비웃으며 침을 뱉었다. 저 할멈이 드디어 노망이 나서 재산을 길바닥에 뿌리는구나 싶어 동네 인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먹어라 먹어. 다 처먹고 속이나 확 뒤집어져 버려라. 할매는 같은 말을 기계처럼 중얼거리며 국밥을 퍼대기 시작했다. 먹어라 먹어. 다 처먹고 속이나 확 뒤집어져 버려라. 벌써 3번째 똑같은 말을 내뱉는 할매의 치마폭 밑으로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걸 본 눈치 빠른 박씨가 숟가락을 딱 멈췄다. 할매의 발치에 놓인 커다란 고기자루가 기괴하게 꿈틀거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루 속에서 윽윽 하는 둔탁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분명히 돼지뼈를 고우는 소치인데 국물 위로 둥둥 떠오른 것은 인간의 손가락을 닮은 허연 뼈마디였다. 할매는 그걸 국자로 꾹꾹 눌러 담으며 기괴하게 웃었다. 남김없이 처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니들이 다음 차례여.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질 때 가게 문이 쾅 닫히며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철컥 소리가 들렸다. 불 꺼진 주방 구석에서 할매의 진짜 목소리가 아닌 시커먼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문을 두들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매는 핏발선 눈으로 가마솥을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다. 이래도 안 처먹어? 맛있게 고아놨는데 왜 안 처먹냐고? 그때 할매의 등 뒤로 뻗어 나온 시커먼 손틀이 할매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할매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더니 펄펄 끓는 가마솥 위로 위태롭게 대롱거렸다. 살려주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았소? 할매가 허공에서 사지를 버둥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솥방울만 한 시커먼 소나기가 할매의 숨통을 조이자 할매의 얼굴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그와 동시에 할매의 치마 밑에 있던 고기자루가 부르르 떨리더니 스르륵 매듭이 풀렸다. 자루 속에서 기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아침 가출했다던 할매의 하나뿐인 친손자였다. 아이의 온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굳어 있었고 가슴팍에는 시커먼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숨을 죽인 순간 펄펄 끓는 가마솥 국물 위로 손자의 얼굴을 한 거대한 환영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왜 나를 여기 넣었어? 솥 안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손자의 것이 맞았지만 쇠긁는 소리처럼 기괴하게 갈라져 있었다. 환영이 울부짖자 가마솥이 통째로 들썩이며 시뻘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살점이 녹아내리는 비명과 통곡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허공에 매달려 있던 할매의 고개가 툭 꺾이며 손자 형상을 한 환영 속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할매의 몸뚱이가 펄펄 끓는 가마솥 안으로 반쯤 처박히는 순간 찌르르한 살타는 냄새와 함께 가게 안의 모든 불이 일시에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가마솥 밑에 아궁이 불만 시뻘겋게 이글거리며 인간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췄다. 살려줘. 문 열어. 문 열라고? 박씨가 쇠자물쇠가 걸린 문짝을 미친 듯이 발로 찼지만 문은 바위 덩어리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틈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며 시커먼 얼음 성해가 순식간에 차올랐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는데 오직 방금 전까지 할매가 서 있던 가마솥 주변만 후끈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야, 이 인간들아. 저기 좀 봐라.
김씨가 가리킨 손가락 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가마솥 국물 위로 빨려 들어갔던 할매의 상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만드기 할매가 아니었다. 할매의 눈동자는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진 채로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할매의 목 아래였다. 할매의 목덜미와 가슴팍에는 죽은 손자의 얼굴 수십 개가 징그럽게 돋아나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수많은 손자의 입들이 동시에 벌어지며 메아리처럼 울부짖었다. 배고파? 배고파? 다 퍼준다고 했잖아? 왜 안 먹어? 배고파, 배고파? 다 퍼준다고 했잖아? 왜 안 먹어? 그 기괴한 목소리가 가게 벽면을 타고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벌써 똑같은 말이 세 번째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의 귀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게 무슨 망할 짓이냐? 우리가 뭘 어쨌다고 난리여? 편의점 점장이 악을 쓰며 구석에 있던 식칼을 치켜들었다. 악에 바친 점장이 할매를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 할매의 찢어진 입에서 시커먼 핏물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핏물은 순식간에 가게 바닥을 적시며 사람들의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 핏물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손들이 수백 개씩 솟아올라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았다. 발이 묶인 점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뼈다귀여? 바닥을 짚은 박 씨의 손에 닿은 것은 질펀한 핏물뿐이 아니었다. 핏물 아래에는 그동안 이 국밥집을 거쳐간 노숙자들과 거지들의 옷까지, 그리고 살점이 허옇게 떨어진 인간의 뼈들이 빈틈없이 깔려 있었다. 평생 독종 소리를 들으며 돈을 모은 줄 알았던 할매가 장사를 이어온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 할매는 사람이 아닌 귀신에게 빌어 대박을 터뜨렸고 그 대가로 가게를 찾는 불쌍한 인간들의 목숨을 하나씩 바쳐왔던 것이다. 할멈이 미친 게 아니었어? 귀신한테 홀려서 지 손자까지 가마솥에 쳐넣은 거야? 김씨가 대성통곡을 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가마솥에 매달린 할매의 형상이 허공으로 길게 늘어나더니 바닥에 묶인 점장의 머리 위로 덮쳐갔다. 악! 할멈! 살려줘! 살려! 점장의 비명은 길지 않았다. 할매의 찢어진 입이 점장의 머리를 통째로 삼켜버렸고 뼈가 으스러지는 가위 눌린 소리가 어둠 속을 가득 채웠다. 점장의 몸뚱이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더니 가마솥 안으로 번쩍 들려 올라갔다. 다음은 누구냐? 남김없이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니들이 다음 차례여? 할매의 몸에 돋아난 수많은 얼굴들이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김없이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니들이 다음 차례여? 이번에도 세 번의 기괴한 경고가 끝나자 바닥의 핏물이 사람들의 허리춤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탈출구는 없었다. 공포에 질린 박 씨와 김 씨, 그리고 남은 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바닥에 굴러다니는 국밥 그릇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는 시뻘건 핏물과 인간의 뼈가 으스러진 국물을 미친 듯이 입안으로 퍼넣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구토를 참아가며 살기 위해 인육이 섞인 국밥을 처먹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국물을 삼킬 때마다 가마솥 뒤편의 그림자가 점점 더 거대해지며 가게 천장을 뚫고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가게 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할매의 국밥집 소문을 듣고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외지 관광객들의 명랑한 목소리였다. 안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문 밖에서는 여기 대박 맛집이래? 하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핏물을 퍼먹던 박 씨의 목덜미가 간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목을 긁어내리자 그의 살갗을 뚫고 죽은 손자의 얼굴이 작게 돋아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다 섞였다. 이제 다 우리 식구다. 가마솥 안의 할매가 완전히 녹아내리며 거대한 살덩어리로 변해갈 때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금 가게 안을 울렸다. 철컥 철컥. 문 밖에서 자물쇠가 마구 흔들리는 소리가 지옥 같은 침묵을 깨부수었다. 여기 진짜 대박집 맞나봐? 새벽부터 문이 잠겨있네?
외지인들의 철없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박 씨의 목덜미에 도단한 아기 얼굴은 더욱 징그럽게 눈을 부릅떴다. 아기 얼굴에 입이 벌어지며 박 씨의 귓구멍에 대고 속삭였다. 문 열어줘. 새로운 고기가 왔잖아. 문 열어줘. 박 씨뿐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국밥을 퍼먹었던 김 씨도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전부 몸뚱이가 뒤틀리며 피부 밑으로 수많은 얼굴이 볼록볼록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가마 속 귀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온몸이 삼켜지고 있는 거대한 고기 덩어리의 일부일 뿐이었다. 안 돼.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박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굳어버린 다리를 억지로 끌고 문을 향해 기어갔다. 나가야 해, 나가야 해. 온몸에 도단한 입들이 똑같은 말을 세 번째 중얼거렸을 때 웅크리고 있던 가마솥 안의 거대한 살덩어리가 마침내 완전히 뒤집혔다. 쿠구구궁. 가마솥이 폭발하듯 깨지며 시꺼먼 진흙 같은 핏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중심에서 솟아오른 것은 만드기 할매도 손자도 아닌 수천 명의 인간이 지지겨져 만들어진 거대한 형상의 악귀였다. 악귀의 꼭대기에 매달린 할매의 해골 바가지가 딱딱 소리를 내며 박 씨를 내려다보았다. 이년놈들아, 평생 내 국밥 처먹고 희희낙락하더니 이제 와서 어딜 도망가냐? 다 같이 솥대기 밑에서 불장난이나 하자꾸나? 할매의 호통과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가게 문이 귀를 찢는 비명과 함께 안쪽으로 활짝 열려 젖혀졌다. 어머, 문 열렸다. 할머니, 저희 6명이요? 바깥의 환한 새벽빛과 함께 멋모르는 관광객들이 때를 지어 가게 안으로 발을 디뎠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지옥도가 아니었다. 귀신의 둔갑술에 가려진 가게 안은 그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진동하고 인자하게 웃는 만드기 할매가 서 있는 평범한 대박집일 뿐이었다. 오냐 퍼주고 망해봐라 하고 빌던 인간들아? 많이들 처먹어라. 손님들을 맞이하는 할매의 등 뒤로 온몸에 얼굴이 도단한 채 주방 구석에 박혀 신음하는 박 씨와 마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스멀스멀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기차 고동 소리와 함께 새로운 가마솥에 불이 댕겨지며 국물이 다시 퍼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